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한덕수 캠프에 과연 이게 어떤 분들이 돕고 있고 캠프의 핵심들은 누군가, 이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제 한덕수 대행이 호남을 갔는데 말도 안 되는 촛불 단체들 있잖아요. 이자들에게 진짜 유공자 아닙니다. 대부분 가짜 유공자인데 이자들이 5.18을 자기들에게 밥벌이 수단으로 하면서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5.18 가지고 장사하는 이런 가짜 유공자 좌파들요, 심각합니다. 이런 놈들 때문에 호남이 전체가 요거드무는 거예요. 5.18 진짜 유공자들이, 이런 가짜 유공자들이 5.18 참배를 막아버리는 이런 행태, 자기들이 5.18을 독점해서 좌파들이 이걸 내 돈벌이, 밥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 문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덕수 캠프에 주로 누가 돕고 있냐? 아마 가장 실무진은 총리실에 있던 정무팀들, 이런 분들이 많이 돕고 있을 겁니다. 제가 제일 먼저 손영택 변호사 이야기했죠. 손영택, 이분이 비서실장인데 법무부인 에이펙스, 그래서 제가 한덕수 탄핵 사건의 변호인도 에이펙스다. 손영택 변호사, 이분이 비서실장이고요. 출마도 했기 때문에 실무는 총괄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민정실장 홍종기하고 두 명을 이야기했는데, 홍종기도 출마했다가 변호사인데, 근데 거기는 한동훈 캠프로 가버린, 그것도 배신자는 배신자네. 총리가 민정실장을 시켜주는데, 이거는 한동훈 캠프로 가버렸다. 그거는 그 사람 빼더라도. 하여튼 이런 식으로 총리실에서 주로 보좌하던 이 사람들이 실무는 총괄하고 있고요. 그러면 실제 어떤 정치인들이 돕느냐? 제가 보기에 가장 핵심 정치인은요, 오세훈, 그 다음에 원희룡, 그 다음에 윤상현, 그리고 박수영, 성일종, 이런 분들이 핵심으로 봅니다. 오세훈 시장은요, 이미 불출마할 때부터 오세훈 시장도 정무팀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서울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게 뭐 몇백짜리니까. 거기에 정무팀은 이미 한덕수 쪽으로 들어가서 돕고 있었고, 그래서 사무실 여의도의 맨하탄 21, 오세훈이가 얻었다가 나경원 쪽으로 갔다가 다시 한덕수 쪽으로 사무실로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어제 아마 출마하고 오세훈 시장의 대표 공약이 약자와의 동행이잖아. 약자와의 동행. 그래서 오세훈 시장하고 한덕수가 쪽방촌 있잖아. 거기에도 방문하고, 첫날 행복하게 오세훈 시장하고 똑같이 옷 입고 약자와 동행 쪽방촌 가잖아요. 두 분은 아주 케미가 잘 맞는 것 같아요. 현재 오세훈 시장이 처음부터 한덕수 대행을 강하게 돕고 있었다. 이미 오세훈 시장의 참모들은 한덕수 대행을 돕고 있었다. 불출마할 때부터.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가장 어떻게 보면 천군만마 도와주는 사람은 일단 오세훈 시장이 1순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원희룡. 원희룡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손영택이나 다 이 사람들이요, 한덕수 비서실장이, 이 사람들이 당내 경선할 때는요, 원희룡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들입니다. 주로 원희룡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이 그쪽으로 많이 간 거예요. 실제 손영택 변호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원희룡, 거기 보면 또 캠프 대변인 했던 이준우라고 곽상도 대변인 보좌관 하다가 곽상도 의원, 원희룡 캠프에서 주로 하고 방송도 요즘 자주 하는, 지금 현재 대변인이잖아. 이준우. 여기도 원래부터 한덕수 쪽으로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희룡도 장관할 때 한덕수가 총리했잖아요. 국토부 장관, 총리. 그러니까 인연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정치인 중에는 크게 보면 대선주자급에서는
오세훈과 원희룡 이제 밀고 있다. 한덕수를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윤상현은요 완전히 뭐 찐윤이죠.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그러니까 윤상현은 이제 원래는 김문수 캠프의 선대위원장으로 들어왔는데 이거는 이제 한덕수하고 단일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추진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죠. 단일화 추진하려면 이게 김문수가 돼야 된다. 한동훈이가 되면 단일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김문수를 도와서 후보를 만든 다음에 한덕수하고 단일화하려고 윤상현이 선대위원장 김문수 캠프에 들어온 거예요. 따라서 이제 만약에 김문수하고 한덕수가 단일화하면요 아마 윤상현은 이제 한덕수 편을 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한덕수 쪽으로. 세 번째, 윤상현은 이제 왜 또 중요하냐면 그 나름대로 윤심을 잘 읽고 있다. 혹시 이러면 윤 대통령 마음도 한덕수인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읽힐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박수영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박수영 의원도 원래는 한덕수 추대 그게 핵심 멤버였어요. 이분도 그래 그냥 자기는 이제 김문수가 돼야지 후보가 한덕수하고 단일화 되니까. 물론 이제 김문수 경기도지사 할 때 그때 부지사도 하고 행정 일은 잘해요. 그렇게 이번에 김문수 후보에서 캠프에 공약도 많이 개발했어요. 근데 이 공약을 서로 공유하면 되거든요. 김문수 캠프에 개발한 공약은 한덕수가 또 이게 좋은 공약 가져다 쓰면 되잖아요. 오세훈 씨랑 공약도 갖다 쓰잖아요. 지금은 이게 팀 경기니까 누가 만든 공약이든 좋은 공약은 갖다 쓰면 되잖아요. 따라서 이제 저는 박수영 의원도 차세대 기대주인데 이분도 실제로 이제 만에 하나 김문수와 한덕수 경쟁이 되면 오히려 한덕수 편에 서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명 더 소개하면 성일종, 박덕흠 이런 분들에게 아예 노골적으로 한덕수 파입니다. 이분들에게 김문수 캠프 들어온 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일관되게 한덕수밖에 없다. 되려면 성일종, 박덕흠 이런 여러 의원들이 한덕수 캠프에 있다. 그 외에도 보면요. 그 외에도 보면 실제 공식화 현장 한덕수가 이제 어제 출마 선언하고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김기현도 와 있고요. 김기현도 단일화는지 누굴 밀지. 그 다음에 추경호도 와, 추경호.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술친구라고 울산에 박성민. 그 다음에 구자근, 송은석. 그 다음에 김미애. 김미애는 제가 한번 전열 같이 했는데 여덕이 한덕수가 아닌가. 김미애, 부산의 의원이죠. 이런 이인선, 이종욱 이런 분들이 한덕수 출마 선언에 왔는데 상당히 다 대부분 우군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변인 입이 중요하잖아요. 짧은 선거운동 기간에는 입이 중요해요. 공중전을 하거든요. 조직도 중요하지만 또 이게 대변인단이 중요하잖아요. 여기도 엄청나게 한덕수 대변인들이 많이 보강이 됐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당대표였던 이정현을 대변인으로. 이정현은 당대표 한 분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복심이었잖아요. 쟤하고 이제 고성국 박사하고 쟤하고 이정현 세 명이 공저로 책도 썼잖아요. 옛날에 보수, 자유우파 승리의 길 정치책을 고성국, 이정현하고 쟤하고 세 명이 삼인 공저로 책을 쓴 게 있거든. 우리 우파 승리의 길. 그런데 이정현 이분이 호남이다 보니까 곡성. 따라서 이제 대변인, 수석, 대변인급은 이상이겠죠. 당대표까지 하신 분인데, 이정현. 아주 훌륭한 분이죠. 합류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아주 친한 김소영이라고 있어요. 여는 이제 아마 기자하다가 대일련의 정치부장도 하고, 원래 이제 김한길이 밑에 국민통합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변인을 했다고. 저하고 이제 자주 식사도 하고 송국권, 혼수라는 송국권 선배하고도 친해서 저하고 자주 만난 이런 분이 김소영인데, 언제 보니까 이분이 여가 있네. 얼마 전까지 계속 본 것 같은데, 김소영. 이분이 언론인인데, 대통합, 국민통합위원회 대변인 한 이분이 또 캠프에 가 있네요. 그 다음에 또 대변인 중에 김기형. 김기형이는 며칠 전에 저녁에 술 한잔하고 며칠 전에 근데 YTN에
누나가 누나는 좌파였는데 지금 이제 우파로 전향했지. YTN의 앵커예요. 김경희는 이제 KBS 기자하다가 제가 KBS 이사할 때 KBS 기자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인천에 나가 떨어졌죠. 연수구에. 그 다음에 대변인인데 방송도 많이 하죠. 김경희가. 원래는 오세훈 씨랑 도와주려 하다가 불출마하니까 그때 한덕수 쪽으로 가서 어떻게 방송 엄청 많이 합니다. 김기형, 그 다음에 김소영, 그 다음에 이정현. 이 정도 하면 아주 대변인단은요, 뭐 화려한 이제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특히 좀 입장이 이제 곤란한 게 나경원 의원 돕던 사람들, 이제 이분들이 문제죠. 나경원 의원이 돕던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한동훈이하고 김문수 하니까 전부 김문수 지지로 나경원도 와 있잖아요. 과연 김문수와 한덕수가 붙을 때는 어느 편에 설 건가?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 뭐 김민수라든지 동생들 있죠. 김민수나 이게 나경원 캠프에 있던 사람들, 이분들에게 한동훈하고 붙을 때는 부담 없이 김문수인데, 근데 김문수와 한덕수가 붙을 때는 어느 편에 설진지 이것도 좀 관심거리다.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왜? 워낙 이제까지 김문수, 한덕수 쌍수 연합으로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일단 김문수 캠프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대거 또 김문수 캠프에 있는 분들이 한덕수로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간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한덕수가 이제 원래 또 고유한 인맥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정대철 같은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형동생으로, 정대철은 진보 좌파 쪽에서 활동하던 분이잖아. 당대표도 하고 거물급이죠. 정대철이 아버지가 이제 정일형 박사, 유명한 정치인이고, 그 아들이 정호준인가 서울 중구에 가면 완전히 대를 이어서 쭉 국회의원을 했던 그게 정대철 아닙니까? 노무현이가 형이라고 부른. 근데 이쪽도 한덕수 계속 뭐 형님 한번 봅시다 뭐 이러고, 이낙연까지도 형님 한번 봅시다 이러니 또 좌파 쪽에도 손학규부터 여러 인맥이 있을 수 있겠다. 그쪽은 뭐 따로 또 분석을 하고, 제가 이제 캠프에 분석한 거는 우리 자유우파 쪽에서 한덕수 대행을 돕고 있는 이런 이제 많은 분들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뭐 하여튼 어제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한덕수 대행이 이제 약자와 동행 쪽방촌, 그 다음에 호남을 일단 표를 가져와야 되니까, 호남이 중요하거든. 수도권에도 있으니까. 그래서 호남을 갔는데 요놈들이 완전히 뭐 촛불 비상행동 이런 좌파 중에 좌파 요놈들이 저거가 뭔데? 아니 참배를 못하게 막은 거예요. 아니 한덕수 나도 호남 사람인데 왜 막냐? 이런 게 계속 막는 거예요. 이런 놈들이 문제야. 나라에게 분열시키는, 왜 이러니까 요거도 먹는, 전체가 요거도 먹는 거야. 이런 게 가짜 유공자들 진짜 우리나라의 암적 존재야. 저거가 독점에 왜 참배를 못하게 막느냐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호남 사람이냐 아니 떠나서 참배하겠다면 참배를 왜 막냐고. 그러면 이게 뭐 이재명이가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오면 다 막아야 되냐? 다 막아야 되느냐고. 이재명이도 뭐 위장인지 뭔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박태준 묘까지 참배했잖아. 그러면 이게 다 막아야 되느냐고. 이런 분열 세력들, 이게 문제예요. 하여튼 그런 뭐 강력하게 비판해야 되고, 지금 상당한 게 아마 55년 가까이 공직에 있으면서 인맥이 많겠죠. 그 외에도 뭐 최상목 대행 있잖아. 최상목. 여도 한덕수하고 계속 호흡을 맞춰갖고 탄핵을 하는 그게 사퇴했잖아요. 아마 이런 분들도 큰 역할을 하겠죠. 상당한 게 인맥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오늘 오후에 김문수 후보가 된다. 그러면 이게 서로 기득권 버리고 모든 걸 계급장 떼고 인간 김문수 대 인간 한덕수로 딱 여론조사 정광석과처럼 이틀 여론조사에서 빨리 단일해야 된다. 더 이상 이게 자유파 분열이나 실망을 주면 안 됩니다. 뭐 이게 서로 막 시간 끌면서 내 쪽으로 주장했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신속한, 그럼 이게 공정한 단일화. 이것만이 유일한 승리의 길이니까, 그건 제가 따로 방송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한덕수 캠프,
어떤 분이 뛰고 있나? 제가 그 총리실의 참모부터 국민의힘 의원들, 그 다음에 특히 대변인단들 쭉 말씀드리고 또 좌파 쪽에도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